사귄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오지 마, 너 진짜 죽는다. 너 뭐하냐? Hey, Dad. Hey, sweetheart. Where are you? 911, what's your emergency? I'm calling to report a missing person. My daughter.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준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여문아 진짜 잔인해. 걔 아직도 머리 기르고 다니니? 네.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장태주! 재벌들만 겁없이 사는 줄 알았어?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들입니다. 시내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업 무비 주제는 21세기형 센세이셔널 무비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소재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업 무비는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배우 로건 마샬 그린 주연의 영화 업그레이드입니다. 21세기형 신박한 액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영화죠. 자,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영화는 제가 정말로 애정하고 좋아하는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존조 주연의 서치입니다. 그야말로 21세기형 신박한 연출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작품이죠. 네, 그럼 아내를 위한 한 남자의 복수극 영화 업그레이드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리 워넬 감독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로건 마샬 그린 영화 찾아줘. Really? 일상의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가까운 미래. Car, take us home. I'm sorry. There has been an error. 그레이는 아내와 함께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가던 도중 전복 사고를 당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등장한 괴한들에 의해 그레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말죠. 그리고 그마저 전신 마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절망에 허덕이던 어느 날, What if I told you I could offer you something that would enable you to walk again? I call it STEM.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스템이라는 인공지능 두뇌를 이식받게 된 거죠. 성공적인 수술 이후 업그레이드된 육체와 지능을 얻게 된 그는 아내를 죽인 범인 추적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레이의 머릿속에 장착된 스템이 점점 그의 몸을 정복해 오기 시작하죠. 급기야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잔혹한 살인의 복수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스템 때문에 폭주를 멈출 줄 모르는 그레이.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I cannot allow us to be killed. 영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는 호러 명가라고 불리는 블룸하우스의 첫 번째 액션 영화인데요. 블룸하우스는 그동안 겟아웃, 23 아이덴티티 같은 공포영화를 만들면서 신선한 기획력을 인정받았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장르의 폭을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차원의 강력한 액션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화 업그레이드의 백업 포인트죠. 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업그레이드된 미래 사회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These robotic arms are fully capable of preparing meals for you. 집안의 모든 일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아서 척척 파악해주고요. Please do not touch the steering wheel while the car is in motion. 심지어 자동차마저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그레이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 역시 클래식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공이거든요. I love you. 이분이 그동안 아리아를 안 만나셨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영화 찾아주고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주고. 그렇죠. 네,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개월 가입비는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제 직권으로 전화 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렇게 아리아 없이 아날로그만 고집했던 그가 끔찍한 범죄 사고로 아내를 잃고 나서는 180도 사랑이 바뀌게 됩니다.
전신 마비 상태였던 그가 최첨단 두뇌 스템을 장착한 뒤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I am STEM, the system operating your body for you.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스템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하죠. Wait, can anybody else hear you? No, only you. 네, 그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이 설정은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아주 독창적인 액션을 탄생시켰죠. 네. Wait. 그레이가 첫 번째 용의자에게 역습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 Thank you. 스템에게 신체 활용을 승인하자마자 엄청난 파이터로 돌변하죠. 그의 몸은 거침없는 액션을 펼치지만 말과 표정만은 잔뜩 겁에 질려 있거든요. 그 간극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21세기형 그 미래 트렌디한 액션 영화를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만든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트랜스 휴먼 악당은 손에 총까지 장착했는데요. 팔에 총알을 삽입해서 공격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Excuse me. 기침 바이러스만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 이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와,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쟤는 못 이기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업그레이드의 액션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매력은 독특한 촬영 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Stem, you can take over. 이른바 락스텝이라고 하는 카메라 촬영 기법인데요. 액션을 펼치는 배우 앞에 카메라를 붙박이처럼 고정시키고 인물의 움직임을 따라 주변을 잡아나가는 방식인데요. 이런 카메라 워크는 액션에 속도감을 더해준과 동시에 기계적인 움직임을 재현하는 데에도 아주 성공적이었죠. What's your name? 네, 주인공 그레이를 연기한 배우는 로건 마샬 그린입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액션씬을 소화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또 했다고 하죠. 그는 액션 연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죠. In the drone surveillance footage. 아내의 복수를 위해 인공지능 스템이 꼭 필요하지만 You just found this guy. 한편으로는 No, don't touch him!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잔혹성에 그는 괴로워하죠. I control your hands, Gray. No, don't. 급기야 자신의 몸을 지배하려는 스템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Don't fight me, Gray. You have a fragile human mind. 신선한 충격과 강렬한 액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 업그레이드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영화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딸을 찾기 위한 한 남자의 추적 스릴러 서치, 지금 만나보시죠. 아리야, 아니쉬 차간티 감동 영화 찾아줘. Let's take a picture. 1, 2, 3. 아내를 잃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데이빗. Hey, Dad. Hey, sweetheart. Where are you? Study group. I'm gonna go all night. Oh, one more thing. I want to know about the final you took today. 어느 날 친구 집에서 밤새 공부하겠다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건 딸의 부재중 전화 3통뿐. Hi, sweetheart. Just checking in because it looks like you already left for school this morning. 데이빗은 점점 불길한 예감에 빠져듭니다. 딸의 이메일과 SNS를 뒤져보지만 그녀의 행방을 알 길이 없는데요. What's your emergency? 결국 그는 딸이 실종됐음을 확신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사건 담당 형사 로즈마리와 함께 딸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해 나갑니다. Margot picked up an ID a few days ago. That Margot ran away. 악몽 같은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The vehicle was discovered late last night.
인적 드문 한 호수 속에서 딸의 차량이 발견되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죠. 벼랑 끝에 몰린 그는 Where were you the night my daughter went missing? 딸의 친구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친동생마저 의심하게 되는데요. 과연 데이빗은 사랑하는 딸을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I didn't know her. I didn't know my daughter. 영화 서치입니다. 영화 서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약 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 영화입니다.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극장과 그 대작들 사이에서도 그 가치를 입증해낸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나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오직 한국 한 곳에서만 거뒀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만큼 국내에서의 N차 관람 열풍이 정말 대단했죠. 서치는 아니시 차간티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그는 2년 동안 구글의 광고를 제작해온 아이디어 뱅크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91년생이죠.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파격적인 형식과 신박한 연출을 통해서 할리우드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치는 오프닝부터 굉장히 센세이셔널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스크린 위로 컴퓨터 윈도우 화면이 딱 뜨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영상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주인공 데이빗의 가족 스토리를 소개하는 장면이 압권이죠. 데이빗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을 행복했던 한때부터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한 가족의 희노애락을 영상통화와 스케줄러 그리고 홈비디오와 SNS 등을 통해서 온전하게 담아냅니다. PC와 모바일 화면만으로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들의 어떤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데이빗이 딸에게 진심으로 하고픈 말을 채팅창에 쓰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우는 장면이랄지 움직이는 마우스 커서와 타이핑 속도 등 단순해 보이는 작은 효과만으로 극의 정서와 인물의 감정을 아주 잘 전달해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만약에 이게 한국이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는데 아마 아빠가 딸의 단서를 많이 찾지 못했을지 않았을까. 공인인증서나 이런 아이핀 이런 게 툭툭 떠오르면서 게다가 부모님이 제 계정으로 들어와서 쪽지라던가 메일, 문자 메시지까지 다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공포스럽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필사적으로 딸을 찾는 아빠 데이빗 역할은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 존조가 맡았습니다. Still doesn't make sense. 그는 72년생이지만 워낙 동안 외모이기 때문에 주름 등을 추가해 늙어 보이는 분장을 했다고 해요. 노트북으로 추적 단서를 모으는 지적인 모습부터 딸을 잃어버린 아빠의 슬픔,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는 복잡한 심리까지 다채로운 연기 내공으로 이 모든 장면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촬영 방식 때문에 배우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극 중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이 대부분 영상통화 혹은 메시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이 배우들이 웹캠과 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자기가 자기를 찍으면서 연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배우들 뿐이겠습니까? 제작진들의 노고도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촬영은 13일 만에 끝났지만 후반 작업에만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스크린 속에 등장하는 화면의 이 배경과 글자 하나하나까지 그래픽으로 다시 작업해야 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모니터라는 공간 속에서 무제한의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영화 서치,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1세기형 센세이셔널 무비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심장을 조이는 갓띵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 먼저 업그레이드에서 심장을 조이는 갓띵 명장면은 주인공 그레이가 범인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아내를 죽인 또 한 명의 용의자를 찾아온 그레이. Well, I'm like you. I'm strong. I could kill you without moving a muscle. I could kill you with a breath.
드디어 인공지능을 장착한 두 사람의 강렬한 싸움이 시작되고 단 1초의 어긋남도 없는 칼 같은 액션을 선보입니다. He's predicting my every move. I am unable to effectively hit him. 철저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동작은 감정이 배제된 인공지능 간의 격돌을 매우 효과적으로 실현시켰습니다. 유려한 카메라 워크와 속도감 넘치는 편집 스타일이 짜릿한 액션의 쾌감을 선사한 명장면입니다. 이 액션 시퀀스가 다 합쳐서 3분도 안 넘어가는데 그 안에 정말 무수한 동작들이 오고 가잖아요. 1cm만 오차가 나도 이 합이 무너지기 때문에 배우들이 이 액션 장면에 합을 맞추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연습을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두 인공지능 간의 대결의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TV를 통해서 영화 업그레이드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영화 서치의 심장을 쪼이는 가팅 명장면을 소개할 하는데요. 마고의 실종 소식에 대한 온라인의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Good afternoon. A search through the Santa Cruz forest is now underway for a local teen whose car was found dumped in a lake. 마고의 실종 사건이 뉴스에 공포되자마자 그녀는 인터넷 세계 유명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각종 해시태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고 온갖 추측성, 악성 루머들까지 잇따르죠. 한편 그녀의 실종 소식을 슬퍼하는 친구들의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I'm sorry. She was my best friend. I'm just a big believer in community service. Looking at all the things that happened to Margot, I think they could use my help. 누군가에겐 크나큰 고통과 아픔인 사건이 한낱 이슈거리로 변모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현대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들춰낸 명장면입니다. 실종 사건의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제가 씁쓸하게 느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실종 소식이 이슈가 되기 전에 마고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던, 도움을 안 줬던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Not really. Did she say where she was going? Honestly, I don't know. We're not really that close. She felt bad about everything that happened to you guys. But she has friends, right? Kind of. 정말 마고와 전혀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단지 SNS 팔로워 수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는데요. SNS 세상의 어두운 면모를 아주 날카롭게 포착한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방금 멘트 제가 좋아요 하나 누르겠습니다. 엄지척? 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21세기형 센세이셔널 무비를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본격 크리에이티브 액션 영화 업그레이드, 본격 크리에이티브 스릴러 영화 서치.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캐릭터의 대명사 배우 이희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희준입니다. 영화 미스백의 장섭 역할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분위기구나.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신작 미스백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돌아온 소감이요? 좋은 영화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기분 좋고요.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영화가 좋더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한겨울에 세차장 알바로 와. 돈 그래 뭐하게? 영화 미스백은 전과자 여성 미스백이 한 어린 소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거 아빠 짓이야?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은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죠.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어줍지 않게 참견 말라고. 그리고 형사 장섭이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어쩌고 싶은 건데? 참혹한 세상에 맞선 미스백의 고군분투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런 나라도 같이 갈래. 미스백에 출연하신 좀 계기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당연히 뭐 상투적인 대답이지만 시나리오 때문이죠. 시나리오 봤는데 대본이 아주 짧은 시간에 휘리릭 썼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굵은 붓으로 한번 쑥 그은 느낌? 그런 느낌의 시나리오였고
너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연기하신 장섭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은 형사인데요. 성폭행 당한 고등학생 아이를 정당방위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집행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수십 년간 한참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계속 책임지려고 챙기려고 하는 역할인데 또 이 백상아라는 인물은 자기와 너무 닮은 아이를 지키려고 또 애씁니다. 그래서 말해. 준미가 그 짓이라고! 이 둘을 함께 지키게 되는 어떤 그런 남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섭은 정말 불같은 성격에다가 정말 거침없는 마초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미스백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생업을 위해서 세차장에서 그 손톱이 까질 정도로 한겨울에 장갑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나중에는 또 그게 안쓰러워서 이렇게 쓱 다가오는 그런 모습도 되게 츤데레 매력이 돋보이는 캐릭터였어요. 뭐가지 날릴래? 돈 몇 푼 더 벌러다가. 이 캐릭터를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점에 조금 중점을 두고 싶으셨나요? 특히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백상아란 여자를 지키게 될까? 네 요새도 그 가시나고 뒤치다꺼리는 거겠나? 저라면 어느 정도 한 영화 중반쯤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나 더 이상 너 못 챙기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여자를 챙겨요. 왜 때문이야? 야! 그것도 이번 영화에서 그 한지민 배우도 정말 파격적인 변신을 하셨어요. 그 옆에서 지켜본 한지민 배우는 어땠나요? 많이 용기 냈던 것 같아요. 여배우로서. 너 어디 갈 데 없냐? 물어본 내가 야. 좀 더 리얼하게 그 속에 사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반사판이나 이런 건 전혀 된 적이 없고 항상 얼굴에 음영도 많이 지게 하고 잡티도 많이 만들어서 그랬었죠. 용기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 이번 영화에서 그 피해 아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김시아 배우도 되게 눈에 띄었는데요. 선배 배우로서 현장에서 어떤 연기자였나요? 처음 연기를 하는 친구인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시아 이모는 시아랑 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잘해서. 정말 이 영화를 촬영하느라 이 자체가 제2의 폭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 모두 되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시아한테 항상 이거는 연기야, 가짜 놀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다행히 카메라 감독하고 다들 애써서 그렇게 아이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장면은 없고요. 소리만 나온다거나 화면이 편집돼서 보인다거나 그렇게 촬영을 많이 했었죠. 저는 이번 영화에서 장섭 캐릭터의 그 가장 인상적인 점은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는 이 관객의 입장에서 똑같이 그 장섭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현장을 딱 마주쳤을 때 본인도 모르게 그 애드립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집에 처음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애드립을 했던 것 같아요. 너네 도대체 뭐냐?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미스백이 관객들에게 좀 어떤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있으신가요? 이게 뭐 정말 가볍게 볼 영화는 아닌데 네. 만일 내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가 손 내밀 수 있을까? 내가 남의 집 일에 그렇게 관여할 수 있을까? 두려움부터 생기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래도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식해서 너한테 가르쳐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대신 네 옆에 있을게. 이 미스백이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하면은 저는 최근에 개봉한 작품 중에 1987 같은 경우도 과거의 우리 어두운 역사를 그린 작품이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이었는데요. 이 1987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택하실 때도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이게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고 뿌듯한 느낌이 드는데 독재! 다 도와줘! 저는 79년생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막 1, 2학년 때라 대구에 그 막 그냥 막 소리탄 냄새가 나면 또 대학생 형들 왜 저러지? 좀 저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대본을 보고 87년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많은 보고 사건들이. 있는 것만. 예. 더군다나 이 영화 안에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기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더 살아났을 것 같아요. 실제 그 기자분 사진을 제가 가족 나들이 사진을 이제 연출부를 통해서 받았는데 저렇게 딸들이 있었는데 안 무서우셨어요? 이런 말을 자꾸 걸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그 딸이 다 30년 전이니까 제 나이 또래잖아요. 갑자기 여자분 둘이서 우리 아버지 연기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막 너무 뭉클한 거예요. 배우로서 경험하기 힘든 순간이죠. 예. 정말 그 이준 배우의 어떤 연기가 빛난다고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러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그 몸에 물기를 좀 닦아냈고요. 그리고 동공을 확인해 보니까 물기요? 그 시신에서 이제 물기가 있었다는 그런 단서를 하나 가지고 이건 분명히 물고문 치사 사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실에 몰래 혼자 숨어서 그 의사가 한 번은 이제 화장실에 올 거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나가서 다리를 절면서 기어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시신 상태가 어땠는데요? 저는 그런 장면들이 약간 정말 이건 이준 배우이니까 가능한 연기다라고 느끼기도 했었어요. 고맙습니다. 두려움과 그 희열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윤상삼 기자 역할을 하면서는 항상 그 두려움을 깔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갱단이 죽었습니다! 갱단이 죽었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영웅인 사람은 없잖아요. 특히 현실에. 그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다칠 것 같은데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양심? 그런 것들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영화계에 있는 입장에서 이 1987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 되게 뿌듯했던 점은 왜 진짜 못해! 정말 뭐 이준 배우를 비롯해서 뭐 김윤석, 하정우, 김태리 그리고 뭐 박희순, 유해진 같은 정말 바쁜 배우들이 이 한 작품을 위해서 정말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모였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배우들하고 함께 호흡을 맞춘 그 느낌도 궁금합니다. 정말 그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그 영화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때는 그랬죠 진짜. 네,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도 다시 되물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배우가 한대요?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지 각자 이제 다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거의 흘러가기 때문에 주인공이 계속 바톤 터치가 되잖아요. 거기 스틸 기사분 이 친했는데 그동안 선배들이 와서 찍고 간 거를 이제 스틸 보여주는데 눈에 막 다들 뭐 에너지가 확 모여있길래 딱 보고 제가 난 힘 빼야겠다. 같이 힘줘서 못 살아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저는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것도 미스백이나 1987 같은 작품에서는 그 이준 배우가 어떤 정의로운 캐릭터였다고 한다면은 실장님 그거 못 올라가신 건 아시죠? 영화 미혹에서는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 역할을 또 맡으셨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지시란 대로 지져. 치열한 어떤 생존의 액션을 보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고충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미혹 찍을 때는 저가 촬영하면서 진짜 무섭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개한테 물리고 팔다리 묶여서 수조에 갇혀있는 장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수조에 제가 갇혀서 막 몸부림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몸이 뒤집혀가지고 잠기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발버둥 치는 게 다 연기 같잖아요. 사람들은 컷을 안 하고 너무 무서운 순간이 그리고 한 3일은 멍하더라고요. 또 특히 영화 미혹에서는 그 김혜수 배우와 맞부딪히는 씬이 되게 많았어요. 네. 김혜수 배우와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느낌은 어떠셨나요? 제가 혜수 선배님을 때리는 게 많았어요. 내 동영상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발로 막 밟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뒤에 제 결혼식 사회 봐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실수해서 여러 테이크 갈 수 없으니까 한 번에 확실하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오빠 생각도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어요. 그 갈고리라고 하는 역할. 정말 그 아이들을 마구 이제 부려먹는 악당인데 그럼에도 정말 미워하기 힘든 캐릭터여가지고.
저는 있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만 합니다. 밥값 해라. 오빠 생각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이 한 40명을 데리고 연기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꿀 좀 자주 있어. 구걸도 시키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내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아이들이 날 되게 무서워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내가 처음부터 감독님하고 계획을 짰어요. 현장에서 내가 전혀 아이들을 이제 친하게 안 지내고 계속 아이들 앞에서 이제 인상 쓰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떤 다른 남자 캐릭터를 이렇게 때리는 씬이 있어요. 탁 때리고 탁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겨우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딱 컷 했는데 애들이 6살 막 이런 애들인데 야 진짜 리얼하지 않냐? 아,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연기 평가를 한 거군요. 네. 제가 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순간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제가 애들을 무서워했어요. 조용해. 이희준 배우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면서 정말 수많은 배역들 연기해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배역이 있으신가요? 제가 시나리오 정하는 기준은 정말 좀 웃긴데 그냥 간단해요. 보고 그냥 심장이 뛰면 그냥 선택해요. 친한 지인이나 관계자분들은 너의 선택 기준을 잘 모르겠어. 정말로 제가 속이려는 마음 없었어요. 물론 와이프랑 제가 길게 만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정리가 안 된 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최악의 하루 같은 영화를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인데 정말 찌질한 모습으로 나오셨죠. 네, 또 이렇게 사실은 비호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캐릭터를 왜 너 선택했어? 내 마음 알죠? 뭘 알아요? 제 선택 기준은 그냥 우와 재밌겠다 이런 걸 영화로 만든다고? 뭐 이러면 전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작품 선택의 기준 말씀을 들으니까 이희준 배우가 대중들에게 좀 어떻게 좀 기억되고 싶으신지 뭐 그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배우로서 보면 제 이름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꾼다면 항상 그 역할로 보여졌으면 그게 더 아름다운 매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네요.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제한 시간 단 13초에 불과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네, 영화 미스백이 지금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올가을 따뜻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영화. 여러분의 옆집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런 거구나. 네, 그렇죠. 할 말이 없네.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이희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이희준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뭐냐? 돕고 다니냐? 어린 놈 새끼야, 국도 없이. 국민 아이돌 엑소의 막내 세훈. 그가 30대 1의 전설 강혁으로 돌아왔다. 엑소 플래닛의 바람을 다스리는 자다운 시원하고 파워풀한 액션 스킬. 그의 주먹이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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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액션 영화 독고 리와인. 버텨? 버텨? 새끼가 이씨. 그냥 보내주라. 나 현선이가 학교에 이런 애들 꼭 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진 무리들. 그때 오늘의 주인공 강혁 등장. 뭐지? 삥 뜯는 거 같은데. 야, 그냥 꺼져라. 그냥 보내. 가라. 근데 말이 좀 띠껍다. 마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거 같잖아. 어? 마음만 먹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나 숨길 수 없는 불꽃 카리스마. 원래 가벼운 싸움엔 리더가 나서지 않는 법. 강혁의 친구들이 먼저 선빵을 날려보는데 열쇠에 몰리자 비겁하게 흙먼지 역공 시전하는 일진. 아, 비겁한 게 어딨어. 이기면 그만이지. 아니야. 역시나 결정적 순간에 나서는 주인공. 왜? 뭐?
이기면 그만이라며. 30대 1도 거뜬한데 일진 조물액이 한 명쯤이야. 초간단 클리어. 더 할까? 너도 가. 저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너 바보냐? 우리가 방금 걔네들보다 좋은 놈들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동생 지키고 싶어서 그래. 약골 규선이의 사연인즉 그의 여동생 현선의 꽃미모에 2학년 짱이 반해버렸고 짱의 여친이 질투심에 불타오른 거. 네가 성형 오빠한테 꼬리 쳤냐? 넘볼 걸론 봐. 야, 네 얼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봐. 진짜 그때 뒤질 줄 알아. 그렇게 학교 폭력을 당한 현선이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는데 억울한 사연 듣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한 강혁과 친구들. 그런데 때로 몰려온 학교 일진들이 이미 강혁의 아지트를 점령 중이다. 지금도 안 늦었어. 저 새끼만 넘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야, 우리도 제안 하나 할까? 뭔데? 지금 당장 사라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시작해. 야, 시작해. 좋아. 누가 보면 영화 범죄도시 속 한 장면인 줄. 이것이 말로만 들었던 조폭보다 무섭다는 학교 일진들의 패싸움 현장. 공부는 뒷전일지라도 싸움 기술만은 1등급인 고딩들. 그만해. 이제부터 내가 할게. 선수 교체다. 불만 없지? 좋을 대로. 이번에 진짜가 나타났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강혁. 이 구역 싸움 짱은 나야 나. 이건 뭐 하이스쿨 대신 액션스쿨에 다녔나 해도 무방한 실력. 친구를 지켜내기 위해 강혁은 사력을 다한다. 살벌한 대결이 이어지던 가운데 싸움의 종지부를 알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 야 어디가 임마! 새끼들이 자주 올라가지고. 야 다시 오지 마라 임마. 야 인사. 그러나 며칠 뒤 가자. 현선이 퇴원하던 날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학교 일진이 그들을 납치하고 만 것. 그리고 이번엔 안녕. 학교 일진의 넘버원 김성규가 직접 나섰다. 그는 약한 자 괴롭히는 데 탁월한 재능 가진 아주 비열한 인물 되시겠다. 안녕. 야, 너 나랑 사귈래? 야, 그럼 너는 학교 생활 완전 잡히는 거야. 응? 나랑 사귈래? 죽을래? 일진짱의 협박 고백에 벌벌 떠는 현선. 야, 어떠냐? 니네 동생이 나 별로래. 생각해봤어? 나랑 사귀자. 응? 하지만 그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자가 있었으니 뭐야 또? 바로 바람을 다스리는 자 강혁이 올시다. 야 뭐하냐? 밟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가죽 재킷 휘날리며 맨주먹 하나로 일진들을 하나둘씩 처치하는 강혁. 그 틈을 타서 강혁의 친구들까지 앞세 규성과 현선을 구해낸다. 진짜 너 뒤지고 싶냐? 아유. 야 니들 남자였으면 진짜 다 뒤졌다 진짜. 그때 강혁은 비보잉하듯 현란한 싸움 기술 펼쳐내고 와 역시 갇혀. 주먹 서열을 가르는 강혁과 일진들의 피 튀기는 전쟁. 고딩들의 스타일리시 액션 영화 독고 리와인드. 무비비
JT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 영화 배반의 장미로 돌아온 배우 김인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무비는 마스크라는 영화인데요. 배우 짐 캐리를 대스타의 반열에 올려준 전설적인 코미디 영화입니다. You're 40 minutes late. Now that's the same as stealing. I'm sorry, Mr. Dickey. It'll never happen again. 평범하고 소심한 은행원 스탠리 입키스. Yeah, I wish mine. Hold the phone. Killer at 3 o'clock. 어느 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녀 티나가 그의 은행에 찾아옵니다. 스탠리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날 밤 You cross the rope. Never cross the rope. You put me down right now, or I am never coming back here. Mr. Ipkiss. 우연히 마주친 티나에게 그는 한껏 망신살을 뻗치고 마는데요.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다리 밑에서 수상한 마스크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The mask. 그 이상한 기운의 마스크를 쓰는 순간 그는 초록 얼굴에 초인으로 변신합니다. 소심했던 그의 평소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마스크. Somebody stop me! Uh-oh. Can't make the scene if you don't have the green. 그는 거리로 나가 억눌러 왔던 욕망을 분출합니다. Where's not what now? 그리고 티나를 찾아가 그녀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해 주기도 하죠. 마스크가 일으킨 소동으로 경찰은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경찰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경찰들의 포위망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코미디의 대가 짐 캐리의 연기력이 폭발하는 웃음 폭탄 명작. 배우 김인권의 버킷무비 마스크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상영되고 있는 영화 있죠? 아마 그런 영화 중에 하나, 그런 영화, 유일한 영화일 거예요, 아마. 여기 스탠리 입키스가 꼭 저 같았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좀 우울한, 그리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런 캐릭터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더니 막 Hello, Shelly. Où est ta gay?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교훈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삶의 지표가 되는 영화였거든요. 이거 어떤 분들은 지금 지나고 나서 마스크란 영화에 대해서 크게 교훈은 없지만 시간 때우기 좋은 영화. 그럼 전 되게 섭섭해요. 명장면이라고 하면은 지금 딱 소개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장면. 네. 경찰들한테 포위를 당했는데 여기서 마스크가 막 갑자기 뮤지컬 영화로 전환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Call me Cuban Pete. I'm the king of a rumba beat. 짐 캐리 영화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사실. 허황되지 않아요. 마스크를 딱 썼잖아요. 모든 논리가 그걸로 다 해결이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춤을 출 때 경찰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굉장한 쾌감을 주는 장면이 되더라고요. 짐 캐리라는 배우의 그 노래와 춤, 아주 재치 있는
그 아주 미세한 표정, 특출난 재능, 모든 장면이 집약적으로 보이는 장면. 굉장한 장면입니다. 또 삶이 우울해서 좀 웃을 일이 없으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린다면 또 그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사적으로 좋아했던 영화 마스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참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영화 배반의 정리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무비빅 스페셜은 빅크리에이터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품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빅크리에이터 공모전은 SK 브로드밴드의 청년 창작자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받은 530여 편의 시나리오 중 총 5편의 시나리오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는데요. 변영주 감독과 이원석 감독이 멘토로 참여해 약 5개월간의 실질적인 제작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5편의 작품들, BTV와 옥수수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빅크리에이터 우수작 5편 중 그 첫 번째 작품, 경주보다 낯선, 지금 만나보시죠. 일어나세요. 컴온! 배우 지망생이자 단짝인 상희와 솔매. 예, 준비됐습니다, 감독님. 두 사람은 함께 영화 오디션을 본 후 경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한 명에게만 오디션 합격 소식이 전해지죠. 네, 제가 한솔매인데요. 엄마, 나 오디션 됐대. 이로 인해 둘의 여행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상희야,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난 괜찮아. 못생겼어, 오늘.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 여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이야기. 경주보다 낯선입니다. 이 작품의 멘토를 맡은 변영주 감독은 경주라는 배경을 잘 살린 인상적인 청년 영화라는 평을 남겼는데요. 야, 완전 대박. 야, 이거 완전 화보인데? 푸릇한 경주의 여름 풍경 속 두 청춘의 이야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변영주 감독의 멘토링을 받은 두 번째 영화 주근깨입니다. 야, 김영신이 그러면 살이 빠지겠냐? 뛰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억지로 다이어트 캠프에 참가하게 된 10대 영신. 내가 진짜 내일은 여기 꼭 탈출하고 만다. 여친아, 참아! 그녀는 지긋지긋하기만 한 이곳에서 룸메이트 주희와 가까워지는데요. 영신아! 그러던 어느 날 영신은 주희와 캠프 조교의 묘한 기류를 눈치채죠. 왜 이렇게 예뻐? 진작 여기서 나왔어야 됐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두 10대 소녀의 갈등과 좌충우돌 성장기를 담은 영화 주근깨입니다. 변영주 감독은 이 영화를 보는 순간 관객들이 주인공 영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라 평했는데요. 예쁘다. 예뻐. 과연 변영주 감독의 말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는 충무로의 신예가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빅크리에이터 우수작 5편 중 변영주 감독이 멘토링한 2편의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원석 감독이 멘토로 참여한 3편의 작품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영화, 달려라 택배, 지금 만나보시죠. 최서림 선수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데요. 육상 실업팀 선수인 서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보세요? 그녀는 경기 중 부상을 입고 집에서 은둔 생활 중이죠. 이제야 전화를 받네. 벌써 6개월째야. 재활 안 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서림은 우연히 택배 기사가 된 학교 동창생 승삼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기요! 네.
최서림 맞지? 서림이 그와 함께 택배 배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 달려라 택배입니다. 고2 체육대회 때. 그때 너 넘어졌었잖아. 무릎에서 피 철철 나고. 근데 다시 일어나서 달리더라. 이 작품은 시나리오 검토 단계에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의 완성도만큼이나 좋은 작품이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감독의 멘토링을 받은 그 두 번째 작품은 K대 땡땡 닮은 93년생 AVI입니다. 옷은 여기 탈의실이나 이쪽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시면 되고요.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 찬 혜원. 혹시 집에서 입고 출근해도 되나요? 네. 그녀는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당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인데요. 야, 내가 퍼질 줄 알았냐? 내가 퍼질 줄 알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삶을 이어나가려 애쓰는 혜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전 혜원 씨가 여기서 오래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K대 땡땡 닮은 93년생 AVI입니다. 어제 X가 야동을 봤는데 거기 나온 애가 막 X나 예뻤대. 목에 점세기가 딱 있는 게 이원석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소재를 과감하고 실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을 남겼는데요.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감독의 날카로운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비크리에이터 우수작 5편 중 그 마지막 작품, 웹드라마 껌은 누가 뱉었나입니다. 비좁은 원룸살이 중인 취준생 혜림. 밤낮 없이 들려오는 이웃집 소음에 그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죠. 그러던 어느 날, 혜림이 그토록 기다리던 취업 소식이 날아옵니다. 오늘은 이 언니가 쏜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그녀는 누군가 집 앞에 뱉어놓은 껌을 밟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저는 SKB 인사 담당자 또라이? 저렇게 안 떨어지면 진짜 제발 좀 떨어지라고. 와우.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릴게요. 탈락. 그렇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혜림. 이웃들을 상대로 껌을 뱉은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유쾌한 수사극, 껌은 누가 뱉었나입니다. 이 작품의 멘토링을 맡은 이원석 감독은 먼저 신선한 소재에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Very good. 여기에 기상천외, 재기발랄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외국인. 오늘 무비빅 스페셜 비크리에이터 우수작 5편을 만나봤습니다. BTV와 그리고 옥수수를 통해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오늘 17일까지 5편의 작품 중 한 편의 대상을 선정하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